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페셜하고 스마트하게 여러분의 투자 스테이션을 고민하는 부동산 S라인 진행의 박보경입니다. 집주인의 국채 체납으로 인해서 집이 경매에 붙여지면서 세입자가 돌려받지 못한 임대보증금이요. 최근 5년 동안 365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유, 국가가 경매대금에서 웬만한 채권보다는 우선해서 세금을 충당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경매대금에서 세입자의 보증금이 확실히 변제되는 경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보증금인 경우에만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경매와 관련해서도 여러분 다양한 정보를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부동산 전반적인 얘기를 나누는 시간 오늘 마련을 했습니다. 언제든지 여러분 궁금한 내용 전화나 문자 참여 가능하시거든요. 열려 있습니다. 서울전화 3424-0725로 함께 하시면 되고요.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 부과되는 샵 8289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속 시원한 해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S라인 오늘 순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부동산 S라인 오늘은 이분과 함께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대풀 공경매그룹 안성선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대표님 요즘 여러분 정말 대세남이래요. 많은 분들께서 우리 대표님과 함께 부동산 관련 궁금증을 해결하고 싶다라고 전화나 문자 주신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분위기를 함께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대표님께서 준비하신 수업 내용 어떤 주제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까요? 예, 오늘은 부동산의 예. 지금 매도 방법에 있어서 네. 농지 부분에서 제2타 매도 방법 농지 부분에서 네. 농업진흥구역 내에 있는 네. 답을 가지고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아, 농업진흥구역이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답이라는 또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토지와 관련해서 이런 궁금한 내용 오늘 풀어주시는 그런 시간인 것 같거든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 있다면 전화나 문자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전화 3424-0725 문자는 샵 8289로 이 시간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농업진흥구역의 지목이 답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절대농지라고 한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사실 절대농지라고 하면은 제가 알기로는 일반인이 거래할 수 없는 걸로는 알고 있거든요. 좀 더 자세한 얘기는 우리 대표님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업진흥구역의 농지는 절대농지는 일반인들이 쉽게 하기는 힘든 부분입니다. 그런데 역으로 말하면 또 그런 부분이 더 쉽게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네. 자, 오늘은 그래서 농지 2탄으로 2탄 농지 매도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예. 자, 매도 방법인데 조금 제가 아까 조금 요즘 막 전화도 많이 오고 상담도 많이 온다 그랬는데 그 전에 우리가 부동산 스쿨에서 공부만 했을 때는 안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매도 방법 얘기하니까 조금 활성화되지 않았는가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묶여 있다면 팔고 싶은 게 욕망이겠죠. 자, 그래서 모든 부동산에는 매도 방법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농지인데요. 농지라는 부분에서 농지는 뭘까요? 라는 부분입니다. 농지는 일반 지목에서요. 답, 그리고 과수원에서 전답 과수원으로 지목이 되어 있는 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농지라 그러죠.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도 여기 답을 가지고 매도 방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차적으로 저희가 오늘 수업하는 내용에서 매도 방법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일반인들이 하기는 조금 이해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수업 내용 정도만 어느 정도 조금 가지고 전문가분들과 어떤 상담을 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이 어때요? 조금 더 이해하기도 좋고 이렇게 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인데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지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그런 물건들을 어떻게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일반 농지인데 농지에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이게 있죠. 농취증이라고 그러죠.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입니다. 자, 그래서 농취증
이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농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농지를 어떻게 영농행위도 못 하는데 농사도 못 짓는데 내가 농지를 사가지고 뭐 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농지증이라는 거는 이 이전 서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전 서류 이거는. 자, 우리가 어떠한 등기를 했을 때 어떤 서류들이 있어야 되겠죠. 기본 서류들이. 그래서 이전 서류에 불과하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이전 서류가 아닌 경우도 있죠. 여기에 면적입니다. 면적. 자, 면적이 여기서 1000제곱미터 미만과 초과로 나눠질 수 있겠습니다. 초과. 자, 이 1000제곱미터 미만 같은 경우는 주말 체험 영농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말 체험 영농. 영농으로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때요? 농지를 취득하는데 이전하는데 큰 불편함이 없습니다. 일반 하면은 1000제곱미터면 어때요? 333평이라고 하겠죠. 일반적으로 말했을 때. 자, 이 부분을 가지고 하는데 농지증 그러니까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다. 하지만 1000제곱미터를 초과했을 경우는 어때요? 농지 온부가 필요합니다. 영농인으로 간주하는 거죠. 1000제곱미터를 초과 면적을 보유한 농지를 보유한 사람은 영농인으로 간주해서 이 사람들한테는 어때요? 실질적으로 많은 서류들을 요구하고 있죠. 그래서 바로 주말 체험 영농으로 이렇게 해서 농지증을 발급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100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지금 매수하려고 하는 농지가 몇 평 정도 되고 몇 제곱미터인가 이 부분을 꼭 확인하고 가시는 게 필요할 듯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을 하고 있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제 여러분과 함께 갈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조금 더 공부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뭐냐? 이 부분입니다. 농지 취득입니다. 농지 취득. 일반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토지 이용계획 확인 원인을 열람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토지 이용계획 확인 원인을 열람을 하는데 그래도 열람하는데 그 지역에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 있는데 그 목적이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조금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려고 하는 게 딱 하나. 모든 농지는 우리나라 토지는 행위 제한 목적으로 갑니다. 행위 제한. 행위 제한. 자, 그 행위 제한이 뭐냐라는 건데 이 부분만 하지 말아라라는 거죠. 내가. 그러면 그 토지에 용도 지역이 나오고 지구가 나오고 구역이 나옵니다. 그 지역 내에서 이 부분은 행위를 하지 마라라고 하는데 일반인들은 모르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주소를 내가 매수하려고 하는 주소. 경매 분야라면은 경매 주소가 나오겠죠. 이 주소에 지번까지 나옵니다. 지번까지. 일반인 쪽에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현장에 가서 우리 공인중개사님들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어떤 이 지역에 좋은 토지 나온 거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 지번까지는 안 알려주죠. 지번까지는. 왜? 역으로 우리 지번을 나오면 요즘 같은 경우는 어때요? 뒤로 해서 그 소유권자하고 직접 직접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지번을 안 알려줍니다. 하지만 경매는 어때요? 지번까지 나오죠. 이 지번까지 나오는 부분을 가지고 여기 나와 있죠? 결과 열람이라고. 자, 지번을까지 적으시고 여기에 토지 이용 행위입니다. 토지 이용 행위에 뭐예요? 내가 어떤 목적으로 단독주택을 짓겠다. 단독주택 이렇게 해서 여기에 결과 열람에다가 어때요? 이걸 클릭하시면 됩니다. 클릭. 그러면은 자, 그 지역의 그 목적물의 용도 지역, 지구 구역에 어때요? 행위 제한이라 했죠? 해당 없음으로 나옵니다. 다. 어떤 거는 건축, 단독주택 가능으로 나옵니다. 그런 경우는 어때요?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한테 하나의 팁으로 준다면 행위 제한 정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상 어때요? 행위 제한 부분을 클릭해가지고 여러분이 좀 활용을 하시라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부분인데 제가 여러분한테 자, 그래서 또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겠죠. 여러분하고 함께 갈 수 있는 부분. 자, 이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토지의 용도입니다. 토지의 용도. 자, 토지 용도인데 토지 용도에는 아까 제가 말했죠. 용도 지역이 있고 두 번째는 지구가 있습니다.
세 번째 구역이 있겠죠. 자, 실질적으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용도, 지역, 지구, 구역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저걸 만들어놨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모릅니다. 우리가 공인중개사 과정에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일반인들이 토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용도, 지역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지자체에서 왜 만들어놨을까요? 그 지역은 이러한 용도 지역이기 때문에 행위 제한, 아까 제가 말했죠. 그 행위는 하지 말고 다른 부분은 모든 게 가능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럼 용도 지역은 어떠한 행위 제한 부분이 있겠죠. 행위 제한. 자, 용도 지역은 어떠한 행위 제한을 목적으로 지역을 만들어 놨을까요? 이거는 바로 토지입니다. 토지. 토지의 행위 제한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용도 지역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대분류, 용도 지역에서 우리가 공부할 때 대분류로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도시지역에서도 또 중분류로 나눠지죠. 뭐 주거지역이다라고 하면 주거지역에서 또 소분류로 나눠집니다. 1종, 2종, 3종, 준주거 이런 형태로. 그래서 지역은 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서 지역을 왜 만들어 놨는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 지역은 뭐예요? 토지의 행위 제한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바로 뭐다? 용도 지역이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부동산의 3대 요소라 했죠. 부동산의 3대 요소 뭐예요? 사람, 토지, 또 건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3대 요소라 그러는데 자, 그러면은 이 3대 요소의 행위 제한을 목적으로 만든 게 용도 지역입니다. 지역은 뭐다? 여기 3대 요소 토지의 행위 제한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용도 지역이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지구는 무엇 때문에 만들어졌을까요? 한번 찍어볼까요? 많은 부분이 찍으면 또 다 틀려요. 예, 그래서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용도 지구는 건물입니다. 건물. 이 지구는 건물의 행위 제한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물의 행위 제한. 자, 건물은 어때요? 자, 이렇게 생각해보죠. 예로 들어서 우리가 지구에 생각나는 게 뭐였을까요? 고도지구. 고도지구는 어디에서 만들까요? 지자체장들이 지구를 지정할까요? 비행장이나 아니면 군사지역 이런 쪽은 어때요? 층고를 8층이다 이렇게 층고를 지정해 줍니다. 몇 층 이상은 행위를 제한할 목적으로 지구를 지정해 줍니다. 자, 또 역으로 이런 경우도 있죠. 미관지구라고 들어보셨는가 보네. 미관지구는 어때요? 건물 자체 옛날 우리나라 건물 자체가 한 뭐 60년대 70년대는 뭐였어요? 성냥각형 박스형 어떤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관지구에서 박스형 건물을 공사를 해놓고 마지막 준공 허가를 할 때 그 미관지구에 그 건물이 박스형으로만 만약에 허가를 득하려고 지시를 했다라고 하면 돼요. 허가를 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허가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건축가에서 허가를 안 내줍니다. 그 지역은 어때요? 그 건물 자체를 아름답게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도시의 미관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지역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있죠. 구역이라고. 우리가 토지이용계획 확인상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에서 마지막에 남은 이게 이제 무엇을 목적으로 토지이용계획원을 만들어졌느냐. 사람의 행위 제한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바로 용도 구역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우리가 용도 지역까지 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용도, 지역, 지구, 구역에 따라서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한 번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공부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이제 우리 대표님께서 농지가 있고 농업진흥구역이 있고 농업보호구역이 있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지금 이제 농지에 관한 얘기를 나눈 거였나요? 이게? 그렇죠. 그렇다면은 그 농업진흥구역 안에서도 또 뭔가 농지를 매도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와 지금 관련한 농지만 얘기를 가지고 한번 했었죠. 네. 예,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진흥구역에서 그렇죠. 보호구역과 아까 지금 구역 얘기를 했었죠. 네. 예, 여기서 농업진흥구역 있죠. 진흥구역. 이 부분에 제가 오늘 매도 방법 중에서 농업진흥구역 내 답입니다. 답.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키포인트가 되겠는데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떠한 물건에 이게 실질적으로 어때요? 제가 참 그림을 잘 그립니다. 원래
원래 추상화 전문이어가지고. 예. 자, 이게 뭐예요? 산입니다. 산. 자, 지목이 임. 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 산의 계곡을 따라서 어때요? 물이 흐르죠. 물이 흐르면은 농지를 어때요? 영농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만들어요? 물 속에 물을 잡기 위한 저수지를 만들겠죠. 저수지. 그러죠. 농수용, 영농행위를 위한 농업용 어떤 저수지가 만들어집니다. 자, 저수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때요? 그 지역 밑에, 저수지 바로 밑에는 어때요? 그 농업을 진흥시킬 목적으로 만들죠. 집단화시켜서 어때요? 활성화시킬 목적으로 만드는 게 바로 농업진흥구역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저수지 밑으로 무분별하게 어떤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 옆으로 어때요? 지목이 과수원도 있을 거고 전도 있을 것이고 답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는 저수지고 여기도 전, 답이 있습니다. 이 밑에 저수지 밑에는 전부 다 어때요? 지목이 답이겠죠. 답. 이러한 상황이 진행되는데 자, 그러면 여기에 농업진흥구역과 보호구역을 하겠죠. 진흥구역은 농업에 진흥시킬 목적으로 만들어진다 그랬죠. 바로 이 지역입니다. 저수지 밑에. 자, 전부 다 어때요? 이게 정리를 해놓은 거죠. 경지 자체를 경지정리구역이라고 합니다. 이 지역을 바로 우리는 진흥이라고 합니다. 진흥구역이라고 합니다. 진흥구역. 그래서 600평, 900평, 1200평 단위로 어때 한 필지로 진행되는 지역이겠죠. 그 이외에는 이쪽 농업진흥구역을 농업을 진흥시킬 목적으로 실질적으로 경지정리까지 다 하고 저수지까지 확보를 다 해놨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이게 어떤 보호되지 않고 무분별한 개발이 된다면 어떨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농업진흥구역을 둘러싸고 있는 인근 무분별한 토지를 바로 우리는 농업보호구역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개발 행위를 좀 방지 차원에서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농업진흥구역과 보호구역을 그림으로 잘 그리는 그림으로 제가 좀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진흥구역 내 어떤 농지입니다. 농지. 진흥구역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농업진흥구역 내에 있는 구역 정리가 다 되어 있는 토지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은 이 물건을 하나의 물건을 제가 매수를 합니다. 매수에는 방법이 있겠죠. 그 부동산이 어때요? 일반 매매로 갈 수도 있겠고 경공매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 물건을. 그래서 매도 방법을 가지고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릴까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등기부상 제가 항시 하는 거죠. 등기부상 매도 방법과 임대차상 매도 방법 또 현황상 매도 방법입니다. 현황상. 자, 그래서 현황상 현장 가가지고 직접 우리 전문가분들한테 매도를 의뢰하는 부분도 하나의 기본이 되겠습니다만은 제가 항시 말씀드린 거죠. 어떤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뿐이다. 하지만 내가 알고 있어야 이 부동산을 묶이지 않는다. 그래서 내 스스로도 매도 방법을 정리를 해서 전문가와 상담하는 그런 기법으로 가시는 게 훨씬 더 투자나 아니면 보유하는 데 좋을 듯합니다. 자, 그러면 이 물건에 예를 들어서 지번이 127번지라고 하죠. 127번지에 농지 지목이 답입니다. 답. 이 물건을 제가 매수를 했는데 이걸 어때요? 다시 되팔아야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경공매 방식을 통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매도 방법을 얘기를 할까 합니다. 자, 등기부상 매도 방법을 저는 채무자 겸 소유주를 뭐하라? 이 물건의 소유권자, 전 채무자 겸 소유주는 강제 집행 대상자가 아니다. 뭐라? 고객이다라는 관점에서 여러분이 접근해 주시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토지 중에서도 농지 중에서도 이 영농 행위를 했던 겁니다. 그럼 등기부상의 그 채무자 겸 소유주는 수십 년 동안 어때요? 여기에 영농 행위를 해왔습니다. 그러면 이 부동산 지금 내가 경매나 일반 매매로 나와 있던 이 부동산 자체가 어때요? 애정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겠죠? 실질적으로 어쩔 수 없어서 매매를 하고 아니면 경매를 당하는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만은 이 물건을 다시 자기가 살 수 있다면 사고 싶은 게 가장 큰 마음이겠죠. 자, 그래서 저는 이분을 먼저 타겟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농지는 이렇게 기본 마인드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농지 중에 농업진흥구역의 지목이 답은 아파트, 우리가 건물 중에 아파트하고 똑같습니다. 자, 아까 정리 자체가 한 필지로 움직인다 했죠. 지번도 하나겠지만 이
경지 정리되어 있는 이 필지 하나씩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필지 하나에 실질적으로 가격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가치. 이 한 필지에 얼마다? 1억이다. 라고 확정이 되어 있는 게 농업진흥구역에 있는 토지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실질적으로 300평 이상이 다 넘겠죠. 그래서 농업진흥구역에 있는 농지 원부 확보, 인근 거리, 그리고 실질적으로 농지 같은 게 농지증이 실질적으로 발급이 잘 됩니다. 농업진흥구역에 있는. 그래서 거리 제한, 한마디로 농업인이 되려고 하면 어때요? 1년에 90일 이상 영농행위를 할 수 있는 거리에 거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니면은 신규로 6개월 이상 해서 어때요? 이런 부분이 조건이 부여됩니다. 자, 그래서 농지증은 농업진흥구역은 어때요? 다른 쪽으로 개발행위와 농지증 부분은 서로 상반된 급부입니다. 자, 개발행위. 여기는 농업보호구역은 어때요? 개발이 가능합니다. 개발과 농지증은 반대급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농업보호구역은 일반인들도 개발행위가 가능하더라. 그래서 어때요? 농지증을 쉽게 바로 발급은 해주지 않습니다. 그건 뭐예요? 현장 가보고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가. 이렇게 해서 농지증 확인한 다음에 어떤 농지증을 발급해주고, 농업진흥구역은 어때요? 진흥구역으로만 하면은 여기는 실질적으로 농지증을 발급을 잘해줍니다. 이유는 개발행위를 어렵죠. 개발행위가. 농업인 이외에는 실질적으로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지역이 농업진흥구역이다. 근데 일반인들은 어때요? 진흥구역의 토지는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농업인만 개발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등기부상 매도 방법에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 채무자금 소유주를 고객하라. 이 물건이 일반 매매 시장으로 가면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경공매 시장으로서는 실질적으로 가능합니다. 자, 어떻게? 이 물건에 감정가가 나오죠. 1번. 감정가에서 두 번째 매수 가격이 있어. 매수가가. 그러면 경매로 매입 가격이 있겠죠. 이 가격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설정되어 있는 시세의 매도가를 책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등기부상 매도 방법에서 이 부동산 한 필지에 농협에서 대출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미리 경매로 입찰하기 전에 몇 년도에 이 물건에서 대출을 얼마를 받았구나라는 걸 미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매로 입찰하기 전에 또 현재 이 시점에서 농협으로 전화해 보면 어때요? 이 한 필지에 얼마 정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걸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몇 년도, 예를 들어서 10년도에 그 전 채무자가 농협에서 대출을 받았다. 10년도에. 그게 예를 들어서 6천만 원이었다. 자, 그런데 지금 16년도에 지금 현재 농협으로 전화해 보니까, 은행에 전화해 보니까 어때요? 지금은 7천만 원을 대출을 해준답니다. 7천만 원. 자, 약간은 갭은 있겠죠. 그만큼 어때요? 가격이 시세가 올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때 10년도와 16년도의 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매수 가격을 실질적으로 정하기 전에 매도 가격을 먼저 정합니다. 얼마에? 채무자금 소유주가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채무자금 소유주한테 매도할 수 있는 가격. 그건 어때요? 은행에서 현재 7천만 원을 대출해 준대요. 7천만 원. 그래서 돈이 없어도 살 수 있도록 매수인인 여러분께서 시청자분들께서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7천의 매도 가격입니다. 매수 가격은 내가 그 농업진흥구역에 있는 지목이 답이기 때문에 유찰이 계속 되겠죠. 유찰 1차 1억짜리 감정이다 그러면 8천에서 또 6,400 이렇게 떨어지겠죠. 이 부분을 그래서 5,100만 원까지 떨어졌다라고 하면은 그 가격으로 5,500에 입찰해서 7천에 매도하겠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돈이 없는 사람도 살 수 있는 그런 가격으로 만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임대차상 어떤 부분입니다. 그럼 채무자금 소유주한테 못 팔았을 때 어떻게 매도하는 방법이냐라는 건데, 자, 저는 이 부분에서 제가 소유권이 제 앞으로 넘어왔으면 그 인근 토지들의 소유주들을 다 만납니다. 자, 그래서 이 소유주들이 어때요? 지금 제가 영농행위를 많이 못한다면 임대차로 해서 농지 임대차로 해서 이분들한테 영농행위를 위탁시킬 수 있겠죠. 위탁영농으로. 그래서 위탁영농 시킵니다. 그러면 멀리 돈 있는 사람이 영농행위를 하기는 힘들겠지만 지금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는 가능하더라. 그래서 이 1년 임대차로 주고 1년 이후에 이 임차인 위탁영농을 맡기신 분들한테 다시
이 물건을 매도하는 방법론. 이렇게 해서 직접 내가 만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더 어때요? 아까 토지용기의 과견을 보시면서 지금 제가 오늘 설명한 매도 방법과 함께 곁들여서 여러분이 생각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걸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매도와 관련해서 여러분 많은 분들 관심을 갖고 궁금해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배운 내용도 여러분 잘 기억하셨다가 좀 현명하게 재테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전화나 문자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성선 대표님을 직접 만나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무료 세미나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거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선 대표 그리고 김명희 교수 두 분이 만들어드리는 자리입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함께하고요. 서초구 서초동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3호선 타고 오시면 편리하실 것 같아요. 서울전화 3424-0725로 전화 주셔서 경공매와 관련한 MPL 실전 투자와 관련한 다양한 얘기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저희 방송 여러분께 다양한 정보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하실 때는 투자자 본인의 확인과 또 판단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고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S라인 시청하고 계시네요.